소리를 지금 나오죠? 네. 주택법에서 7문제 나오는데 2문제 제끼고 5문제. 주택법은 번외로 나오는 게 드물어요. 건축법은 교과서 없는 걸 내요. 그런데 주택법은 아니다. 교과서 지금 오늘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지만 제가 건축법도 할 만큼 했고 주택법은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이. 수도권 아닌 도시 아닌 시골에서는 100.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300이 중요한 게 미만. 소단단. 자, 그럼 소형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 18평. 그 다음에 간선 시설이 뭔지 알죠? 연결하는 거. 기관시설 연결하는 거. 21 8도.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도시계 예정도로는 8m 이상이 지나가면 별개 단지. 21 8도. 이런 것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그 구분된 공간은 구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고 증축이다.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승인 떨어지고 몇 년? 그러니까 대수선을 증축을 할 때는 15년 지났다는 걸 입증하고 대수선은 10년.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건데 이게 증축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게 수직 증축.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층.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5층부터는 3층까지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그리고 리모델 조합 만들고. 등록을 할 때 20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건데 공익법인은 따로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국가, 지자체, LH나 지방공사 공익법인은 주택 건설할 때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 등록업자 결격사유 중에 우리 보통 결격사유 공통에다가 등록 말소되고 2년 안 된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몇 년 안 된 사람? 2년. 그 다음에 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있었잖아. 말소. 사기친 놈, 증 빌려주는 놈, 그게 바로 이놈이요.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놈. 등록증을 대여 등을 했다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나머지 사유는 말소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선택적으로. 그래서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 등을 했다면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등록을 말소를 해버려야 돼요.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이게 작년에 또 정답은 나온 거. 등록업자가 주택 건설할 때 5개층 이하만 지어야 된다. 몇 개층 이하? 5개층. 일단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6개층짜리 지을 수도 있다. 그거 6개층이 중요하니까. 자,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나 등록 고용자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임의적 공동시행.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간주 본다. 추정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고용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문하듯이 등록업자랑만 같이 공동을 해야 한다. 알아놓고 주택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등록업자랑 임의적 공동시행. 자, 여러분요. 요걸 내가 여기다가 내가 이쁘게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지난주에 가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탁탁탁탁 뜨면 깜빡 쉬는 시간에 바꾼다는 거 잊어먹었네. 큰일 났네. 큰일 난 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부터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된다. 천천히 좀 다부지게 얘기해봐. 눈 감고 총 바바바박 쏘는 것 같아요. 막 적군 내 발등에 쏘고 막 하늘에 쏘고 막 자기 팔뚝에 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겠지 뭐. 지역 직장 리모델이잖아요. 지역 직장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 이게 지역 직장이지. 리모델링, 리모델 조합이지. 할 때 시군구에 가서 설립 인가. 변경 해산할 때도 인가.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한다. 지역 직장 두 놈은 80% 플러스 15%.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집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니까. 자,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국민주택 있나, 여기? 여기 있네. 자, 리모델링 나오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 조합 만들어서 허가를 받잖아. 그럼 한 동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동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단지 전체 할 때 동별은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입니다.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75%, 75%.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 주의해야 돼요. 직장 뭘 받을 때? 국민주택 해산하거나 변경할 때도 신고. 그 다음에 지역 직장조합은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잖아요. 무주택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여기다 몇 번을 수도 없이 그리고 손으로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박자 꿍짝 그죠? 그거 아파트 눌릴 때마다 꿍짝 그냥 만들어 놨거든. 이걸로 다 했단 말이야 내가. 여기 가져오려고 잊어먹었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요거는 이제 무주택자 요건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면적 얼마?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된다. 자, 무주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으로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 리모델은 뭐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공장 다 짓고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돼요. 300세대 지을 때는 150명, 최소 몇 명? 20명. 임대주택을 짓는 건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다 짓고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임대주택을 짓는 건 빼고요. 언제부터? 민국이 자세가 좀 흐트러진다 지금. 약간 졸리고 허리가, 네 나이 허리 아프면 장가 못 가. 미성년자 관람, 너 허리가 왜 아파? 내가 안 좋대요. 의자가 안 돼. 너 의자 안 좋다고 무심코 얘기했지? 너 그럼 여기, 너 무심코 얘기했잖아. 여기 수업 듣는 사람들이 너 미워하겠네, 안 미워하겠네? 너 무심코 얘기해. 바로 나오잖아. 방석? 우리 학원이 푹신한 의자를 못 둬서 안 뒀을 거 아니야? 공부는, 진짜요. 제가 내 방에 서재에 있는 의자는 딱딱한 의자예요. 그리고 얇은 방석을 올려놨어요. 저도 너무 딱딱하고 힘드니까. 근데 푹신한 의자 있죠? 공부 오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10시간을 걸을 때 가볍고 푹신하고 가벼운 운동화 신으면 될까요? 안 돼요. 멀리 갈 때는 무겁고 단단한 등산화 신어야 돼요. 멀리 갈 때는. 한 2시간 갈 때는 가벼운 운동화 신어도 되는데, 이틀, 3일 간다? 그런 거 신으면 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런 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엉덩이 종기가 나야 돼요. 여자가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얘기를 했겠구나. 그래서 얘를 지금 살짝 집중력 떨어지니까, 사람 다 진실은 드러난다. 그 노량진하고는 의자가 좀 크고 조금 편하거든요. 책상도 얼마나 저기 해요. 우리가 옛날 생각나고 좋잖아요. 그러죠? 사실은 우리 그때 이 의자가 이렇게 작은 의자는 우리 학원이 다 우리 학원이었거든요. 이게 280평이에요. 이게 절반인데 얼마나 학원 컸겠냐고. 옆에 70평인데요. 여기에 저 텄었거든.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의자 하면 못 받으니까 작은 걸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앞에까지. 꽉 차가지고. 그래서 텔레비가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오니까 옆에 70평, 전용은 40평이거든요. 큰 화면 달아놓고 여기 꽉 차가지고. 저 독서실이 3개 있어서 그 당시에. 다 독서실에. 거기서 뭐 여기 갔던 거 복도에 앉아서 수업 들었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나 몰라. 버스 3대 돌렸거든요. 여기가. 전국에서 중개사학원에 유일하게 출근 버스 돌린 데가 여기예요. 3대를 돌려. 아침마다 쫙. 그 정도로 유명한 학원에 사실은. 약간 뭐 자화자찬 같지만 25년을 한 자리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수강생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작은 걸 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쪼그라들어서. 그 다음에 요 질문이. 그래서 얘가 약간 지금 집중력 떨어지니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 그래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면 150명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거든. 그 시기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꽁딱꽁딱 다 짓고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라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확보하고 최소 몇 명? 20명. 10명으로 시험 낸 적도 있고. 어렵지. 여러분 총회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총회 의결할 때 조합은 얼마 이상? 100분의 10. 이거 아까 정비법도 똑같았거든. 창립 총회하거나 임원, 건설회사 선정, 해상 결의는 100분의 20 읽어놓고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뭘 신청하라고? 여기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라고. 리모델 허가 신청하라고. 2년 내. 그리고 3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 여부 결정. 자, 그 다음에 요거 드디어 왔어. 지역 직장은 뭘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이게 그림 기억나죠? 지금 수업 시간에. 3개 그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박자 공작.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면 조합 모집할 수 있다. 여기 50% 미만은 두 가지.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가지고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 되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생겼을 때는 50% 관계 없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요건 나오는데 추가 모집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언제 기준? 그러니까 이걸 안 해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부터 교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새로 들어온 놈이잖아. 그래 이 사람이 되는지 보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요거보다 과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니고 변경 인가 신청을 그때 하는 거지. 그림이 좀 보이죠 이제?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여기서만. 선고유예.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이거 다른 데는 이거 결격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신청 당연한 일이지. 참고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시군구청에 가서 할 때는 80% 플러스 15% 소유권이 필요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미리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잖아.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 시군구에 신고하고 이때는 50%.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지역 직장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50% 이상에 해당한 토지의 사용권 확보해서 시군구에 가서 뭐 하면 된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는 거야. 신고를 해야 돼. 공개 모집 이후에 그러나 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그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조합은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돌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건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자, 주택법은 지역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오면 다 임의적 취소 사유. 그래서 보면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나 구성원이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았거나 명령 처분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포인트가 바로 이놈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설립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라고 시험 냈을 때. 뭐 쉬운 얘기고. 우리가 요거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합원이 새로 들어오면 어르신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계약을 하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신청자 교부하고 사본을 몇 년간 보관? 5년간. 이게 이제 요 두 가지가 종결 여부, 해산 여부 결정하는 것. 그래서 보면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몇 년 된 날까지? 2년.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하면 종결 여부. 그 다음 요거는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 여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나오면 몇 년? 3년.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3년.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3년. 이거 진짜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거. 그죠? 여러 번 한다고 다 아나? 에이. 그 다음에 총회. 이것도 며칠 전? 7일 전. 요거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 주택조합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청약 처리했다고 위약금 내라, 손해배상하라 할 수 없다. 주택상환사채. 자, 아까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법, 토지상환채권도 도시개발법. 그러죠?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발행, 소유자가 원하면 일부 주려고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장관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5년에서 10년. 주택상환사채는 집지어 돌려준다. LH하고 등록 사업자. 이제 딱딱딱딱 보이죠, 이제? 등록, 여기 특히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 받나요? 발행계획 승인 받나요? 안 받나? 그거하고 보증은 다른 건데? 발행계획 승인 받아야지. 그 대신 얘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안 받지. 얘는 보증을 받아야 되지. 발행계획 승인은 받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국토부정부에 가야지. 갈 데가 어디서 지하들이. 그러죠? LH의 보스인데. 외울 것도 없어. 아까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의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고,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고, 얘는 국토부정부 장관 승인. 자, 등록업자는 법인으로 자본금 5억 이상 있죠? 5억 이상 법인일 때 발행한다. 보증을 받아야 되고, 기명증권으로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은 원부를 기록해야지. 당연히 사채 원부를 기록하고, 취득한 사람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항할 수 없고. 왔어. 주택상환사채 몇 년 초과하지 마라. 3년.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야, 이거 못해, 이거. 대한공인관 수험생 중에 100명 중에 92명이 못하는 거야. 뭘 못한다니까요? 돼. 그죠?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획 체결일까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분양권을 못 팔잖아. 언제부터? 수도권이다 하면. 언제부터? 그 조합 나오면 안 되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권 전면 못 한다.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수도권은 몇 년? 3년. 그런 표현. 그 건설회사가 집을 지을 때 입주자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선분양. 아파트를 지을 땅에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부기등기 하라고. 언제까지? 아파트 지을 땅에 비싸게 그럼 됐어.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다 지은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언제? 보존등기 신청할 때 부기등기 해야 돼요. 그런 표현을 할 줄 알면 끝나. 책이 읽어진다니까 집중이 잘 되고. 바로 이런 거거든. 3년 초과하지 마라 할 때 3년은 발행일부터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딱 넘지 마라. 체결할 때까지가 3년 넘지 마라. 등록사업자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서 지문 다 나와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나왔잖아요. 단독을 몇 호 이상 지을 때 한옥은 50, 공동은 30세대, 단지형 연립 50세대, 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자,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증이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 막 했잖아요, 이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600세대 이상이면 A09 300, B09 300, C09 300 들어갈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내 공사 착수? 5년. 연장은? 겁나게 중요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있죠, 매도 청구. 일반적인 매도 청구가 있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다고. 90 사업주체가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단 말이에요. 95% 이상
아파트 지을 땅의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남은 땅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시가로. 그 위에 건물도 포함하고. 95%못 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하기 10년 이전부터 보유한 사람 뺀 나머지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협의하고 시가로. 그런 거 알아놓고.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재건축 다 동의 안 한 사람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사업계 승인 떨어지면 몇 년 내 착수? 5년. 문화재 발굴, 연장? 1년. 야.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을 위한 사업계 승인 받았잖아요. 최초 공사 공부는 5년 내 하고, B, C 공부는 다시 착공 신고하고 몇 년? 2년. 사업 주체가 착수기간 위반하여 공사 시작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시험장 가서 나오면 그래도 엄청 도움됩니다. 나중에 2, 3일은 기억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빈칸용으로 나올까 싶어서 왜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아파트 짓잖아요. 최대 75%까지를 소형주택으로 지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5% 이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000세대면 750세대까지를 85 이하 지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까지? 75%. 이하에서 일정 범위까지. 그런데 만약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지을 때는 100% 전부 85 이하 지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하던 것, 하다 오랫동안 안 나온 것.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면, 자, 국가나 지자체는, 여러분요,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땅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일반에 팔 수 있잖아요.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가가 땅을 8개로 내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A라는 업체가 그 땅 우리한테 먼저 팔으라고. 거기다가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얼마 이상 짓겠다.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목적으로 그 땅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들에게 우선 팔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땅을 팔라고 내놨는데 그중에 A 업체가 와서 뭐라 하냐. 그거 우리한테 먼저 팔으라고. 왜?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짓겠습니다. 걔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아놓고 2년 내 목적사업 착수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 빼앗아갑니다. 몇 년에 아파트 안 지으면? 2년.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개발 배울 때 아까 채비지 있었죠? 채비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려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 채비지 조성해놨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팔으라고 국민주택 짓게. 그 채비지 나오면 채비지 면적이 얼마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채비지 우선 매각이란 말로. 자, 이게 이제 사용검사 받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란 말 나오는데 사용검사는 시군구에 가서 받는 겁니다. 사용검사는 누구? 시군구. 사용검사 신청하면 며칠 내 사용검사 하라? 15일 내. 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는 동별로 하는데 임시사용 승인은 동별이 아니고 세대별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작년에 시험 되게 어렵게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시험에서는 이 부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다른 각도로 쉽게 낼 거다. 날짜 틀리게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해 봤더니 단지 안에 땅이 우리 땅 아닌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자한테 가서 축하합니다만은 승소했으니까 우리한테 시가로 팔아라 이겁니다. 그럼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나오면 전체 면적의 5% 미만 땅 회복한 사람한테 시가로 팔아달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 팔면 소송을 한다. 4분의 3 이상 동의 얻으면 소송하고,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 소유권 회복한 지 2년 내 그거 우리한테 파세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승소했다. 그 땅은 입주자 전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은, 든 비용은 사업주체한테 가서 구상을 할 수 있다. 5%, 4분의 3, 2년, 시가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할 때 여러분요,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선분양이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로부터 뭘 받아라? 승인. 입주자 모집의 승인. 공리스들은
신고하면 돼요. 근데 명심할 점은 사업 주체가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이거나 얘들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시군구로부터 승인받고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LH가 70%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면 이 LH가 70%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 주체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승인받는다든가 복리세를 모집한다고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들은 입주자 모집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왜 입주자 모집할 때 견본주택 짓는다고 그랬지?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목록표 만들고 영상 찍으라고 그랬지? 그걸 시군구에 제출한 몇 년간 보관?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어렵다, 어려워. 이게 바로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대지에 부기등기 하라. 건설된 주택에 부기등기 하라. 이거부터 먼저. 보면 입주자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소유권 등에 부기등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자, 요거, 그렇지. 이때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라면 부기등기 안 해도 되지. 압류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택 건설하는 대지는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한다고 다 했잖아요. 막 그리고 이렇게. 입주자 모집 권고 승인 신청할 때 그 땅에 부기등기 해놔야 되고. 건설된 주택이잖아. 건설된 주택을 새로 지었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고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했다. 전부 무효다. 그 다음에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요거거든. 사업 주체는 이게 이제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살짝 신경 써야 돼.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입주가 가능한 날이라는 얘기지. 이후 며칠?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조성된 땅과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 도망가거나 팔아먹거나 저당권 기타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 기타 등기 할 수 없다. 이거는 부기등기를 해 놓으라.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부기등기 해 놓으라. 제3자에게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하지 마라.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라. 부기등기 해 놓으라. 얘기해.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꽁딱꽁딱 다 지었지. 그리고 입주 가능한 날. 이게 입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자, 보존 등기하고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하잖아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통관 입주가 가능한 날이라는 얘기거든. 이후 며칠? 60일. 등기 기간 60일. 공사 기간. 요 사이에 압류 같은 거, 담보 설정하고 돈 빌리고 도망간다든가 팔아먹고 이런 등기 하지 마라. 저당권 기타 등기 할 수 없다. 자, 아파트 질 땅에 압류 같은 거 못한다는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부기등기 하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대지. 건설된 주택은 언제까지?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으로 부기등기 걸어놔야 돼. 부기등기 걸렸는데 압류했다, 팔았다, 전부 무효.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효. 다 왔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특이과열지구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러면서 자, 분양가 상한제 왔어. 12개월, 3개월, 2개월 나오잖아. 5대1 코딱지 10대 1은 2개월이지. 2, 5, 10. 쌩쌩하다 진짜 쌩쌩. 이틀 정도는. 직전이 12개월 나오면 물가 상승률이 몇 배 초과? 2배 초과. 이건 어차피 빈칸용이니까. 직전 3개월 나오면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3개월 20%. 경쟁률 나오면 5대1 코딱지 2, 5, 10. 2개월 5대1 10. 여러분들 볼 때도 속으로 잠깐 그런 생각 용 선다. 자, 우리 이 선생 용 선다. 그런 생각 들죠? 자, 우리가 참 잘 어디 오니까 참 용서고 불쌍하고 불쌍한 생각 들긴 들죠, 여러분?
존경스러워. 이걸 합격을, 존경스러워. 아, 난 또 이게 딴 얘기 하는 줄 알고요. 상치는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책임지심은 뭘로 갚아야 될까? 성적으로 갚아야지.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좋아는 하지만 합격보다 더 좋진 않지. 그죠? 합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초코파이 한 박스 들고 오고 구론산 한 통 들고 오면 그 감동이지. 그걸 내가 먹나? 다 돌려주지. 돌려줬잖아요. 금방 내가. 그렇죠? 그 맛있는 빵, 이제 떡 저거 내가 혼자 착복을 안 했잖아요. 김정은이하고 다른 점. 김정은 지가 다 먹지만은 나 그렇게 혼자 안 먹잖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머릿속에 딱 외워놔야 돼요. 12개월, 3개월, 2개월, 2배 초과 20%. 그 다음 5대 1, 코딱지 10대 1. 요거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중국대니까. 분야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권에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 아까 30층, 120m, 50층, 200m는 고층, 초고층 건물이고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끝나가니까 힘이 나서 그래요. 분양가 공시해야 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시군구. 시군구의 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높은 놈 장관하고 협의하고 2개월 5대1 코딱지 10대 2, 5, 10.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요거 자,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건수가 사업계획 승인은 30대 이상 건축허가는 30대 미만 건수가 직전 뭐보다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다.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장관 시도에는 투기과열 직전 월에 이것이 무엇이가?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답은 30% 이상 감소. 몇 프로 이상 감소? 30%. 감소지, 감소. 이거는 직전 월에 월. 연도, 연. 투기과열지구. 소리 내서 막 줄쳐가면서 이 책 읽겠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이틀, 3일 뒤면 끝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지사 아래 것들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장관하고 협의하고 시군구 의견 듣고 이러면 아니에요. 장관은 바로 밑에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높은 놈 장관하고 협의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더라도 그 지정된 곳에 시도, 시장, 군수구, 중장, 지자체장들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이 시군구는 얘한테 가고 얘는 장관 찾아가겠지. 우리 동네 너무 안정됐다.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다가 일정한 뭐 동의받은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이면 뭐 여러분 일단 전매를 못하는 출발은 다 똑같아요.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부 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요. 다 똑같아 셋 다. 수도권이면 셋 다 몇 년간? 3년간. 수도권 외 지역은 1년간 전매를 못한다. 그러면서 요거 수도권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상속은 괜찮지? 요거 전매 제한 기간에 있는데 세대원이 건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의뢰냐 세대원 전원입니다. 시군들 전부 그런 거 알죠 여러분? 다른 특별시 등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LH에 동의받았다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도 이러면 안 돼. 동의서가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있잖아요. 내가 당첨됐다는 얘기지.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수도권 못 팔잖아요. 못 파는 기간이 있는데 내가 이거 꼭 이사 가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LH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매입 나오면 주택보면 다 LH지. 그죠? 수자원공사 나오겠어 이거? 농어촌공사 나오진 않겠지.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수는 있어도 우선 매입은 어디서 한다? LH. 그 다음에 저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급을 할 때는 여러분 저 공급할 때 그 제3자에게 못 판다고 부기등기를 걸어놓고 공급합니다. 부기등기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리모델. 여러분 저 다시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선하고 뭐다? 이제 좀 열매가 열린다.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떨어진 날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지.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얼마까지? 30%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세대수 늘릴 수 있다.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1000세대면 150%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세대수 늘리는 방법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수직 증축 몇 개층까지? 3개층. 15층 미만,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자, 그러면서 얘는 10년 경과하면 되고 얘는 15년이고 얘는 안전진단까지 가야 되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 한 동만 리모델한다. 증축을 위한. 그러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그러면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잖아. 그때는 그렇지. 단지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은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똑같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봤잖아.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이건 전체 리모델 한다고 조합 만들 때 3분의 2. 그리고 2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해야 되지. 그때는 동별은 전체의 동의, 이건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2 허가를 받을 때. 만약에 조합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의 기타가 리모델 허가 받는다. 전원 동의. 리모델링 허가사항은, 리모델링은 시군구 허가사항. 시군구 허가. 리모델링 허가. 오케이? 이런 몇 가지 딱 정리해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에는 시군구 허가 받으면 된다. 리모델링에 동의했더라도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는?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 제출한 이유는 안 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0만 이상 대도시급 이상에서 정비 기본계획 똑같다 그랬지. 몇 년 단위로? 10년. 5년마다 다 다른 거죠. 리모델 기본계획 짤 때도 며칠 이상 주민공단? 14년.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5번 지문은 조합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 이제 보이 좀 다르다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단지를 리모델할 때 허가받는 거거든. 이때 75% 50%지. 돈만 한다? 75%. 이제 구분되죠, 요거? 그래서 3분의 2 조합 맹글 때 조합이 리모델 허가받을 때 75%. 증축 안전진단.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잖아. 반값 아파트. 나올 때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인데 75% 이상 갱신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30년 했는데 갱신하고 싶다는 얘기지. 75%.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혹시 이게 한번 나왔는데 한번 나올 때가 힘들지 나와놓으면 두두둑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도 딱 한 번 나오더니 그 다음 연타 타닥 나왔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굶었으니까 그래도 지문 한두 개는 봐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를 땅 빌리는 돈 있잖아요. 띡 해가지고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월별 임대를 산정한다. 자, 1년 만기, 3년 만기. 이건 3년 만기. 아까 국토법 배울 때 매수 청구 채권 있었죠? 1년 만기 시중 정기예금 금리. 그건 1년 만기. 이거는 3년 만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땅 주인은 이게 주로 LH나 지자체 땅이거든요. 그러다 아파트 지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지나기 전에는 증액 청구할 수 없다.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에요. 반기별도 분기별도 아니고 월 12번 뜯어야 돼. 월 12번.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서로 합의를 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법 주택법에 정하지 않았을 때는 주택법이 넘버 1, 넘버 2가 집합건설법, 넘버 3가 민법. 꼬마리 민법이에요.
아, 잘난치 않은 저 민법. 꼬바리. 아, 농지법. 자, 금방. 아,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그럼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현재 농사 안 지어도 농지입니다. 그런데 전답 과수원 아니면 경작 기간이 몇 년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1, 2년 하고 말면 농지가 아니다. 자, 농업인 1091, 330. 1000 이상 농작물 땅에 경작하거나 연중 90 이상. 온실 비닐하우스는 330 이상. 대가축 몇 두?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꿀벌 10군. 축산업 120일.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막 기계적으로 해야 돼. 저 농업법인이란 말은 영농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인데 합쳐서 회사법인 만들 때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해요. 그리고 90명이면 30명 이상은 농업인 돼야 돼요. 어제 중개사법에도 뭐 3분의 1 뭐 나오고 하던데. 저 농지 소유 상한 만천 있죠. 상속을 받은 자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얼마? 만. 농사 짓는 사람은 관계없지. 만. 그럼 3만을 상속받았다. 내가 농사 안 짓는데. 만 뺀 2만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내 처분? 처분 의무 기간이 1년. 안 팔면 처분 명령 6개월 내에 팔으라고. 근데 도저히 안 팔리면 농어촌공사 가서 매수 청구. 자, 이때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안 판다. 이행강제금 날라가지. 1년에 몇 번? 한 번. 건축법은 2번까지. 신건영허. 농지법은 25%. 완샷 25%. 이렇게 정리하고.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내는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얼마까지? 1000 미만일 때 출력할 수 있다.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나요? 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들어가야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한번 그래도 시간은 끝나는구나. 여러분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자,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짓는다고 신고했다 라고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받아 안 받아요?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할 땐 농지증 발급 받나요? 안 받는 거 알죠? 이렇게 내가 묻는 건 이게 아니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전용한다는 것은 불도지 밀잖아. 그럴 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해요? 뭐요? 농지 보전 부담금. 근데 농지 전용 신고하는 거 있죠? 이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 안 내? 이때 내냐고. 농지 전용 신고나 협의를 거친 농지 취득해서 개발한다. 그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 안 내? 왜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전용이란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낸다 했지? 감면은 하지만. 그런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을 때 내는 돈은 복급이 일시로 갖다 돌아오니까 복급이 했지. 이거는 농지보전 부담금. 원래 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인데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나눠져 가지고 3천 3만 30만 시군구 시도에 위임하고 있다. 어디선가 들은 풍으로는 나죠? 3천 3만 30만 일단 자,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증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얘들은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 단 조만간 전용하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는 면제되지. 그렇지. 시구 엄면. 농업 경영계획서에 기재할 내용은 면적, 노동력, 기계 장비 시설 확보, 이용 실태, 지급, 영농 경력, 통작 거리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들었잖아요. 지금 이틀 뒤에 나온다면 풀립니다. 매매 가격 들어가요? 영농계획서에 가격이 왜 들어갑니까? 그럼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지. 예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전용허가나 신고한 자가 소유할 때도 농지증 발급받지만 뭘 면제한다? 농업 경영계획서 면제. 얘는 농지증 자체가 필요 없다. 농지증 발급 신청은 며칠? 7일.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 14일. 영농계획서 면제되면 4일.
농업 경영 10년간 보전. 그 다음에 위탁 경영은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 짓게 하는 거지. 위탁 경영 사유 중에 국외 여행은 몇 개월? 3개월. 아기 낳고 6개월 미만.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위탁 경영 가능하다. 국내 여행이 아니고 국외. 많이 받았지. 농지 소유자는 전용 허가나 신고하여 취득한 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 작수 안 하면 그 사유 발생부터 1년 내 처분해. 처분 없는 기간 몇 년? 1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고 짓는다고 허가를 해줬더니 2년이 가도록 창고를 안 짓고 있단 말이야. 2년 지났죠? 그 사유 발생 후 1년 내 그 땅 팔으라는 얘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처분 명령 몇 개월 내 팔으라고? 6개월. 자, 누구 찾아가서 내 땅 사라? 농어촌 공사. 이때 농어촌 공사 땅 살 때는 감정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실제 가격 거래 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나쁜 놈들이라고. 이행강제금은 높은 가액의 25%. 그러죠? 요거. 농어촌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고 일제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가액. 이행강제금은 감정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매년 완샷. 건축법은 2번. 농지법은 1번. 대리경작자라고 하면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대리경작자 그놈은 수확량의 몇 %를 땅 주인한테 줘야 돼요? 콩 10가마 중에 1가마. 기억나죠? 저 대리경작자는요, 지정 예고하고 지정해야 돼. 예고 기간 며칠? 10일. 이의신청하라고. 수확일로부터 100분의 10을 2달 내에 줘야 돼요. 소유자가 농사 안 지어도 대리경작 지정할 수 있고, 임차인인데 농사 안 지었는다? 그래도 지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지정하고, 경작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는데,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시군구청장은 대리경작을 게을리하면 그 기간 끝나기 전에라도 해지할 수도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온 거 다 나온 것들이. 임대차, 농지 임대차 있죠? 임대차 왜? 60세, 5년 이상 보유한 사람. 시험에 나온 게 작년에.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농지도 3년 이상. 다연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한다. 온실 같은 거 설치하면 5년 이상. 나머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조건 변경한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다시 임대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몇 개월 전까지는. 이거 주택 임대차법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농지 보존에서 농업진흥지역 있죠? 진흥구역, 보호구역, 노른자위, 흰자위. 이 진흥지역 누가 지정? 시도지사. 프라이팬 손잡이. 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놈은 뭐하고 뭐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그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진흥구역. 그 진흥구역의 용순 확보, 수질 보존,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보호구역. 그럼 이 농업진흥지역은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하면 안 된다.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해도 된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가진 사람은 역시 누구 찾아가서 농어촌공사에 내 땅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가격을 하는데 이거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지문에 농업인 주택 짓는다, 농업인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뭐 시험 연구시설, 양의장 양식장 이럴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전용의 신고. 농지 전용의 신고. 일시사용 허가. 농지 보존부담금 낸다고 그랬죠 아까. 농지 보존부담금은 공시지가 100분의 얼마? 30. 제곱미터 10,000원이면 3,000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저 농지 보존부담금 기한 내 안 내면 가산금 100분의 3회 등 뭘 때린다?
가서 한 거. 빈칸 나올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주를 위반하고 조치 명령했는데 위반해서 계속한다? 그때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하야 한다가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저 12번하고 11번은 벌칙 똑같이 됐나요? 프린트에? 12번. 12호 5년 5천만 원으로 됐나요? 다 지웠어? 그러면 맞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허가 안 받고 불법 전용했다. 징역 몇 년? 5년. 토지가액만큼 벌금. 잠깐 쓰지 말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3년. 토지가액의 50%. 거짓 부정하게 농지증 걸렸다. 5년. 토지가액만큼 벌금. 5천만 원 아니고요. 똑같다고. 농지법 둘 다 똑같아요. 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사항은 위반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부정하게 농지증 발급받았다. 징역 몇 년? 5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만큼 해당하는 벌금 이하의 금액 이하의 벌금 때립니다. 벌금 이하의 금액을 때린다. 그래도 알아들을걸요? 금액 이하의 벌금 때린다 이 말을. 벌금 이하의 금액을 때린다 그래도 알아들을걸요? 그죠? 아, 이거 지금 기억하려고 한 거 맞아요? 5년 땅값만큼 벌금.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그냥 된다는 희망까지 해야 돼. 그죠? 살면서 있잖아요. 저도 다 끝나가네.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갈수록 힘이 난 거야. 너 오늘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어버리지 그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합격하고 합격증 들고 학원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금이환영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단 옷을 금자가 비단 금자를 쓰는 거든 황금이 아니고 비단 옷으로 입고 반갑게 고향 나타난다. 그래서 합격증 들고 나타나야 돼요. 네. 그다음 남은 3일 동안에 한치도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어차피 짱돌 던져졌어. 그죠? 네. 그러나 던져 시험장 갈 일만 남았으니까 무조건 나는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